안녕하세요. 치프코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직무를 공부하고 있는 저는 안정영입니다. 오늘은 딱딱한 직무 강의에서 좀 벗어나서 현직자분을 모셔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직무는 우리 인문상영계 분들이 정말로 가고 싶어하는 직무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해외 영업인데요. 해외 영업에 근무하고 계신 현직자분 모셔다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신 분은 바로 해외 영업 마케팅 부서에서 근무하고 계신 송창현 책임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되게 좀 어려운 발걸음이실 텐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해외 영업 마케터 송창현입니다. 저는 해외 영업을 그러니까 주재원 경험 포함해서 16년 차로 좀 접어들고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작가와 멘토로도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해외 영업한다면 해외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재원도 왔다 갔다 하시고 출장도 많으실 것 같은데 굉장히 바쁘시겠네요. 그 시간 안배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출장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워낙 이제 비정기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밸런스 맞추는 게 좀 하나의 또 역량인 것 같습니다. 주재원을 가신다고 하셨는데 주재원을 가는 것과 해외 영업 직무를 하는 것이 좀 이렇게 나뉘어져 있나요? 아니면 해외 영업 하는 사람만 주재원을 가는 건가요? 이제 아무래도 해외 영업이나 마케팅 업무를 했던 사람 중에서 그 풀이 좀 조성이 되고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역량의 가능성을 보인다면 어떤 어느 나라로 그 사업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안에서 이렇게 뽑아서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나 보내진 않죠.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좀 똑똑하고 잘하는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송책임님께서 계신 부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일을 하는 건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일단은 산업군으로 보면 이제 B2C에 있습니다. 뭐 때로는 이제 B2B 제품을 하게 되면 B2B도 하게 되는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해외 영업 마케팅, 즉 그 우리 나라가 아니라 내수가 아니고 이제 해외에서 각종 법인이나 이제 지사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본사의 전략을 전달하고 그게 실행될 수 있게 지원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주재원으로 만약에 그 지역에 좀 나가게 되면 어떤 본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본사의 전략 방안을 현지화해서 실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최저점의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원들은 그 수가 얼마나 되세요? 이 뭐 회사나 조직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뭐 제가 속해 있는 곳을 보시면 제가 이제 유럽 쪽을 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 8명에서 9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고 각 한 명당 하나에서 2개의 법인을 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송책임님의 주요 이제 회사에서 하시는 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4P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이 이렇게 될 텐데 보통 이제 본사에서는 이제 프로덕트하고 이제 프라이스 쪽 전략을 세우는 쪽이 이제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프로덕트는 제품을 어떻게 설명하죠? 그렇죠.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상품 기획이라든가 아니면 연구소들과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유럽 시장에 맞는 제품은 이런 거다. 소비자들은 이런 걸 원한다. 그래서 시장 동향이라든가 경쟁사의 동향을 수시로 인풋을 해주고 그게 프로덕트고 그 유관부서가 이렇게 해서 더 잘 팔릴 만한 제품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왔다면은 이제 가격을 선택해야겠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뭐 프로모션 프리미엄으로 간다. 내지는 좀 아니다. 우리는 볼륨분으로 가겠다. 그래서 가격은 좀 낮게 해야겠다. 또 이런 전략 방안을 세웁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그 법인이나 아니면 지역의 부서들과 협의를 좀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본사에서 하는 거는 이제 프로덕트와 프라이스 쪽에 많이 치중이 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더 전개가 되면은 이제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최접점에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지역의 유통과 얘기를 하고 또 프로모션, 그 각 지역에 맞는 그 프로모션, 효과적인 프로모션을 발굴해내서 현지화 작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우리 브랜드를 알리고 그다음에 그 브랜드력을 높이고 제품을 많이 팔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업무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보통 마케팅 포피하면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 외우고 있잖아요. 전 실제 이렇게 진행되는지는 정말 오랜만에 들어본 것 같고 그러면 마케팅 포피가 당연히 이게 무엇인지는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정해져 있지는 않으시겠지만 보통 하루 일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이제 뭐 본사에 있느냐 아니면 주재원으로 나가 있느냐에서 좀 달라질 텐데 일단은 제가 지금은 이제 본사에 있으니까 보통 이제 그 지역하고는 시차가 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은 밤새 이제 지역에서 와 있는 그 메일들이 쌓여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제품에 대한 문의도 있고 그렇죠. 뭐 가격에 대한 전략의 문의도 있고 뭐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부터 시작해서 많은 메일이 왔는데 그걸 일단은 보고 이제 회신을 하고 이제 필요하다면 이제 유관부서와 얘기를 해야겠죠. 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연구소라든가 뭐 마케팅 부서나 아니면은 뭐 회계부서나 뭐 다양하게 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보통 이제 오전과 오후는 이제 아무래도 회사원들은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이제 회의하고 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게 지역의 사업을 이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중에 좀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오후에 좀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법인이 이제 출근할 시간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 또 이제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죠. 뭐 화상 회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직접적으로 하고요. 그 외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또 역량 개발을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엑셀을 공부한다든가 파워포인트를 공부한다든가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돼 있다고 보시면 그러면은 되겠습니다. 엑셀 공부는 왜 하세요? 엑셀은 공부는 해야 되니까 하는 건데 왜냐하면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학생분들께서는 네. 아직 크게 사용을 좀 못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도 사실 잘 못했고요. 근데 이제 들어와서 일을 얼마나 이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게 될 것이냐 또는 뭐 재밌게 얘기하면은 나의 퇴근 시간을 얼마나 빨리 남길 수 있느냐 맞아요. 아주 중요한 네.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자기 개발 특히 이제 툴이라든가 시스템 이런 것들은 시간을 쪼개서 내서라도 좀 갈고 닦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엑셀에서 꼭 필요한 해외 영업에서 필요한 엑셀의 함수 툴은 뭐가 필요합니까? 예, 이게 좀 재밌는데 좋은 질문 하셨어요. 네. 왜냐면은 제가 이제 대학생분들 이제 멘토를 할 때, 네. 멘토링 할 때 보면은 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를 좀 할 줄 아느냐 물었을 때, 저는 뭐 MS 뭐 마스터를 땄고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예, 제가 이제 딱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네. 이제 VLOOKUP하고 이제 피벗을 할 줄 아십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두 개를 하시는 분이 좀 거의 없거든요. 이제 실무에서 쓰질 않으니까. 맞아요. 근데 하지만 이제 좀 이제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계시다면은 VLOOKUP하고 피벗 정도는 기본적으로 어려운 건 알고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회사 들어갔을 때 처음에 그걸 못 해가지고 네네. 데이터 하나하나 분석하는 게 또 회사에서 실제로 제일 많이 쓰는 맞아요. 툴이기도 합니다. 네. 어렵지 않으니까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브이로그과 피벗 네. 테이블 돌리실 수 미리미리.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루 일과 좀 들었고요. 그렇다면 우리 송책임님께서 이 근무를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있으셨어요? 저희 보통 이제 본사의 전략 방향은 지역과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왜냐하면 본사에서는 어떤 전략 방향을 글로벌로 다 세심하게 맞추면 좋겠지만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조업이다 보니 그렇죠. 어떤 효율화를 지금 달성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가장 좋은 거는 하나의 모델이 전 세계에 팔리는 게 좋겠죠. 그렇죠. 단일화시켜서. 예, 근데 이제 그렇게는 하기 어려운데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제 지역 쪽에서는 우리 지역에 맞는 제품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본사에서는 되게 큰 제품, 프리미엄 제품을 이제 팔고 싶어 하지만 네. 전략 방향이 지역에서는 그 국민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특히 제가 있던 이제 제가 유럽의 네덜란드에 있었는데 네덜란드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크고 이런 어떤 비싼 제품을 많이 좋아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우리 회사는 좀 먹고 살아야 되고 성장을 계속 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프리미엄 제품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이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지화 측면을 많이 고려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럼 이 사람들이 비싼 제품을 살 때가 언제인가를 유심히 좀 봤는데 뭐 예를 들면은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집을 새로 꾸미는 사람들이 어떤 크고 처음에. 비싼 제품을 사더라고요. 그렇죠. 예, 아무리 검소한 사람들이라고 결혼할 하더라도 때 우리가 그렇죠. 실현 때 그래서 그런 사는 타겟을 잡고 그런 타겟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이제 온라인이나 이제 PPL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온라인 뭐 SEM 마케팅 같은 툴을 개발을 해서 본사와 협의한 다음에 성공적으로 런칭을 하고 판매를 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현지화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간 게 어떤 사업적인 성과를 낸 게 가장 기억에 남고도 이제 보람찬 이제 순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물론 지금 그 현재 몸담고 계신 그 산업 형태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은 수입차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전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서. 근데 우리나라에는 해외에서 말씀하신 대로 단일화가 아니라 좀 옵션들이 많이 빠진 제품들이 많이 들어와서 현지에서 뭐 카페라든지 이런 데서 왜 가장 그렇죠. 낮은 트림만 들여오냐 등 현지의 목소리 반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니네 마케팅 정책은 무엇이냐라는 그런 질문들로 봐서 지금 계셨던 네덜란드 그쪽도 현지에서의 니즈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딱 얘기했는데 본사에서는 야 이건 우리랑 뭐랑 달라서 충돌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없나요? 맞습니다. 충분히 있고요. 예.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있고 모든 거를 다 세세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뭐 특히 제조업이라고 한다면 네. 아까 말씀드린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
국가의 어떤 스펙이나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를 일일이 다 맞춰주면 좋겠지만 네. 이게 좀 불가능하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주재원이나 마케터의 역량이 나오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큰 냉장고를 팔 수 없는 약간 그런 스펙적인 특징, 소비자들의 어떤 바람이 있는 그 시장에서 그럼 그걸 어떻게 팔아야 되느냐? 그렇죠. 그거를 팔아내는 게 사실은 그렇죠, 이제 그렇죠. 역량인 네, 거죠. 역량인 거죠. 그러니까 좋은 제품을 그냥 쉽게 갖다 팔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맞아요. 있는 건데 맞습니다. 어떤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러한 기능이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팔아내야죠. 한국 사회에 팔아내야 되는 어떤 그런 역량인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강조를 하지 않되 어떤 아주 더 있는 기능들을 더 그 베너핏화 그냥 우리가 이런 기능이 있어요 뭐 어떤 기능이 10개가 있어요가 아니라 이 기능은 정말 당신에게 필요한 기능입니다. 어느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포인트로 잡아가지고 마케팅을 하면은 좀 팔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럼 본사가 이깁니까? 현지 지사가 이깁니까? 싸우면. 자, 그거는 이제 결과가 사실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결과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소구를 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저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웠지만 어떤 현지 친구들도 그 현지 내부 조직 먼저 이렇게 설득을 잘 시켰고 네. 그 친구들이 또 이제 외부로 이제 유통에 가서 이제 또는 소비자들한테 가서 이제 설득을 하면서 이렇게 성공적인 스토리를 만들 수 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모든 어떤 그러한 게 이제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임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기능이 빠지면 이건 진짜 안 되더라. 그래서 다음에는 꼭 상품 기획을 하거나 제품을 런칭할 때는 이 기능은 정말로 있어야겠구나. 이거는 넣고 시작해야겠다라는 임플리케이션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궁금한 게 마케팅 활동 아까 네. 또 말씀하신 게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해외 영업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서, 우리나라 트렌드가 아니라 그쪽 정서와 트렌드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작업들은 그쪽에서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 본사에서 같이 코어를 해서 진행하는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요. 기본적으로 코어는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러한 상황 같은 경우는 지역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역에서는 이게 프로모션의 특징이나 그 사람들의 정서, 네. 그 다음에 어떤 시즈널리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많이 준다고 한다면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가 꼭 겨울이 아니라 그 어떤 그런 프로모션의 기간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다른 때일 그렇죠. 수도 있거든요. 예. 뭐 우리는 10월 달에 제품이 많이 팔리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블랙 프라이데이 때문에 뭐 10월이나 11월 달에 많이 팔린다면 어떤 독일 같은 경우는 뭐 다른 프로모션 국가적인 프로모션이 있기 때문에 뭐 1월이나 6월에는 팔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철저하게 사실은 그 현장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부적으로도 가능하면 본사에서도 협업은 하지만 지역색에 맞게 이렇게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책임님께서 해외 영업을 하고 계신데 사실 해외 영업이 어떤 산업이냐 어떤 기업이냐에 따라 굉장히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계신 곳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제조업에서의 또 어느 정도의 브랜드가 있는 곳에서 해외 영업이지 않습니까? 다른 곳과 대비해서의 특징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특징이 좀 있을까요? 유럽 지역이요. 네, 뭐 상관없습니다. 제조업이기 때문에도 괜찮고요. 브랜드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도 괜찮고요. 특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빌드업이 좀 돼 있는 어떤 그 상황이긴 한데 재밌는 거는 이 브랜드가 전체 글로벌로 다 균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투자를 아무래도 많이 한 곳은 이제 브랜드력이 좀 높을 거고 아무래도 이제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 뭐 대기업의 간판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니까 해외에서도 사실 유명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 아무리 알려진 우리나라에 있는 브랜드라도 해외에 나가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좀 많이 외산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 브랜드를 만드는 게 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 브랜드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브랜드보다는 나갔을 때 뭐 약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빌드업 시켜서 그 사랑받는 브랜드로 만들 것이냐. 이게 좀 가장 큰 숙제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해외 영업 마케팅의 또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실제 이런 질문들이 던져졌다고 해요. 당신이 이제 해외 영업으로서 해외에 나가야 되는데 어떤 방식을 추진할 것 같냐? 첫 번째 진출, 두 번째 조인트 벤처, 세 번째 M&A. 만약 이런 질문을 받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물론 이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네. 자금력이나 아니면 그 산업의 어떤 성장 속도라든가 이런 걸 봐야겠죠. 저희가 자금력은 있지만 예를 들어서 기술이 급박하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당연히 M&A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직접적으로 나가는 거는 또 비용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전략 방향이나 어떤 이런 것도 리스크도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금력이 이것도 큰 회사 그다음에 끝까지 좀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나갈 수 있는 데서
어떤 그 선택지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인트 벤처가 아무래도 가장 현실적인 접근일 거는 같긴 한데 예를 들면 근데 중국 같은 예를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조인트 벤처를 했을 때 그 조인트된 그 나라의 어떤 문화라든가 맞아요. 정치 성향에 따라서 또 휘둘리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요것도 잘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대답을 해도 네네. 만약에 평가자가 네네. 평가자세요, 송책임님이. 근데 송책임님처럼 대답을 했어요.라고 하면 어떤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본인이 대답하고 본인이 제가 대답하고 제가 하니까 잘 줘야겠죠. 하지만 다만 이제 그 각각의 장단점을 그렇죠. 알고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러한 경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의견 제시는 해야 되겠죠. 제가 좀 감히 평가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사실 정답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말씀 주신 대로 첫 번째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라는 말씀해 주시고 하나하나씩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원한 기업 아니면 그 산업별 특성에 따라서 장단점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평가자로 하여금 정답은 아닐지라도 이 지원자 그래도 이거에 대한 고민은 좀 했네. 알아는 봤구나라고 하는 시그널을 좀 던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송책임님은 처음부터 해외 영업으로 지원하신 건 아니었잖아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럼 처음엔 무슨 직무를 지원하신 거죠? 일단은 직무 자체는 영업과 마케팅은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그 지역이 처음에는 이제 국내. 영업으로 입사를 했고요. 그래서 4년 동안 아무래도 이제 국내 영업이 우리 브랜드가 좀 높다 보니까 브랜드력이 높다 보니까 좀 배울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또 잠깐만요. 배울 게 뭐를 많이 배우셨어요? 이런 거 예를 들면은 이제 인프라가 잘 구축이 돼 있죠. 한국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잘 구축이 돼 있고 저희가 플레이하면은 소비자들이 좀 따라와주는. 약간 저희가 리드를 할 수 있는 브랜드가 앞마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저희가 어떤 걸 시도해보고 이게 잘 되네 안 되네라는 피드백을 그때 바로 받을 수 있고 그러한 부서가 되게 세밀화돼 있습니다. 그 부서가 전체 다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이게 해외 영업으로 넘어오면은 아무래도 저희 뭐 자금력이라든가 해외의 어떤 그 인프라를 다 맞춰줄 수 없기 때문에 그 한국 시장에서 그 활동하는 그 부서만큼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해외 영업 마케팅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더 넓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 시장에서 이게 체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체계적으로 그 스텝을 밟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4년 있다가 그다음에 해외로 넘어와서 그럼 어떻게 넘어가시게 된 거예요? 저희 회사가 좀 크면은 사실 회사가 크면은 안에 사내공모라는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업부 회사가 크다 보니까 사업부 간에는 거의 뭐 다른 회사처럼 좀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약간 이력서를 좀 내죠. 이력서를 내서 면접도 보고요. 그렇게 좀 이동을 좀 하죠. 그럼 그 기력서 내실 때 현업에다 말씀하셨습니까? 그거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왜냐면은 그 회사의 인사 시스템 중에 저희 그 진로에 대한 그 상담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1년이나 2년 안에 어디로 이동하겠습니다라는 것을 매년 이렇게 그 수시로 상담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시그널을 좀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사내공모라는 게 공식적인 오피셜한 그 프로세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지원을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뭐 디메리트를 준다거나 뭐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을 하시면 그리고 됩니다. 지원하셔서 지원하셔서 이제 처음에 다양한 좀 그 지역을 좀 담당을 했어요. 중동,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유럽, 그다음에 북미, 그다음에 아시아 쪽도 뭐 생산지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다녔고 그래서 이제 경력을 좀 쌓아갔습니다. 그럼 국내 영업 하시다가 해외 영업 쪽으로 지원하셨다면 거기에서 지원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거는 뭡니까? 영어랑 뭐 업무 처리 능력 그런 부분들인가요? 아무래도 이게 회사가 작건 크건 간에 그 레퓨테이션이 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쵸, 예를 들면은 레퍼런스 책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어느 부서에 산행몰에서 냈다. 그쪽에 이제 팀장님이나 이제 부서 상사가 저희 쪽 상사한테 바로 전화를 하죠. 해서 그 친구 어떻냐, 뭐 이런 거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해외 영업 마케팅이기 때문에 또 기본적인 어떤 어학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배경 같은 경우 뭐 어떤 뭐 유학을 갔다 왔던가 이런 뭐 더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평소에 저 친구는 일을 어떻게 하는 스타일이고 이 친구가 거기 갔을 땐 잘할 거야. 라는 어떤 그런 개인 브랜딩, 어떤 개인 마케팅인 거죠. 맞아요. 그게 있어야지 사실은 뭐 국내 영업에서 하든 뭐 해외 영업에서 하든 그게 이제 통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멘티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해외 영업 마케팅이라는 새 단어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영업이고 그리고 마케팅이고 그 다음에 영업과 마케팅을 잘한다면 이거는 뭐 국내에서 하든 해외에서 하든 뭐 우주에 나가서 하든 그거는 다 잘 될 거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자기
현재 있는 업무를 충실히 잘 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국내 영업을 하고 싶어하는 지원자들이 많진 않아요.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거지. 근데 다른 쪽으로 가고 싶어요. 인사나 마케팅이나 해외 영업이나. 근데 이게 싫다고 해서 막 일은 대충대충 하고 갈 수는 절대 없고 너무 좋은 말씀이 레퓨테이션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의 레퍼런스 콜이 꼭 레퍼런스 책을 꼭 하니까 일단 있는 곳에서 성과를 잘 내신 다음에 넥스트를 우리 송책임님처럼 전략적으로 고민하신다면 충분히 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까 어학을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제 해외 영업 쪽 지원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어학을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 되냐, 또 뭐 영어만 하면 되냐 등등의 어떤 질문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답을 좀 주신다면? 일단은 뭐 당연히 이제 기본 점수는 받아야겠죠. 기본 점수라 하면 각 회사마다 이제 정한 룰이 있겠죠. 근데 요즘에는 높지가 않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실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아니면 우리 송책임님의 실력 정도를 좀 말씀해 주시면. 근데 저는 일단은 뭐 토익 같은 경우는 900선이고, 900선. 그다음에 토익 스피킹 같은 경우는 레벨 8 정도 되는데, 근데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말의 센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바이어들이나 어떤 뭐 고객들하고도 뭐 상담을 하거나 이럴 때 영어를 쓰지만 이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내지는 뭐 어디 뭐 영어권에 살다 왔다고 해서 뭐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잘하거나 소지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 분위기를 휘어잡을 수 있는 어떤 센스? 아무리 영어가 좀 부족하더라도 어떤 그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고 우리 사업이나 제품에 대해서 재밌게 정말 흥미롭게 정말 몰입해서 그 설명하는 사람 또 다르거든요. 요거도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점수는 일단은 뭐 들어오기 위한 어떤 하나의 어떤 수단이라면 그 와서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하고 이게 뭐 내 개인이 제가 영어를 잘합니다가 보여주는 게 아니고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고 우리 제품이 이렇게 했을 때 그 고객한테 이러한 베너핏이 있습니다를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이냐를 고민하면은 이게 정말 영어 점수보다 더 빛나는 역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또 필요한 어떤 언어 구사 능력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추천해 주세요? 아무래도 저희가 그 해외 영어 마케팅을 하면은 이제 국가가 다양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아무래도 요즘에 뭐 많이들 배우시는 게 뭐 중국어나 뭐 일본어나 아니면 뭐 스페니쉬를 좀 많이 배우실 텐데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뜻이 있다면은 사실은 좀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뭐 제 주위를 둘러봐도 일단은 영어를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그 센스 측면이나 어떻게 하면은 이제 전달력을 높일 것이냐, 뭐 문법을 잘한다 게 아니라 전달력을 높일 것이냐, 얼마만큼 내가 그 업무를 잘 소화해서 이걸 영어로 표현할 것이냐를 더 깊게 공부하시는 게 낫고요. 물론 뭐 이러다가 제가 뭐 어느 나라로 뭐 발령을 날 수 있겠죠. 발령이 나면은 그때서는 약간 어떤 기본적인 회화 정도는 회사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그럴 기회가 있을 때 좀 몰입해서 배우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너무 많이 뭐 벌려가지고 너무 시간도 없는데 너무 이렇게 그 소진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집중해서 좀 영어라도 우선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송책임님께서 평가자의 입장으로서 뭐 이제 지원자, 신입 지원자분들이 온다라고 한다면 어떤 역량을 좀 키우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싶으세요? 실제로 제가 이제 공채 면접관으로도 좀 활동을 좀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 들어오면은 뭐 PPT 프레젠테이션 발표부터 시작해서 이제 면접이 좀 진행되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저는 이제 당연히 이제 스펙이나 아니면 어떤 그걸 보겠죠. 근데 스펙이나 어떤 활동한 것들이 정말 다양하고 정말 제 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는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수준이 높은 수준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평준화됐다는 겁니다. 물론 상향 평준화. 그럼 그 안에서 입장 바꿔 생각하신다면 어떤 사람을 뽑으시겠어요? 당연히 차별화되는 사람을 뽑겠죠. 근데 그 차별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이 알고 있다, 뭐 지식을 자랑한다, 뭐 어학을 잘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미 기본적인 역량은 돼 있다는 바탕하에서 이거는 약간 제가 어떻게 보면 인문학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을 좀 뽑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희 면접관끼리도 나중에 다 나가고 나면 얘기할 때 어떤 점수를 매기는데 그게 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 보는 눈은 다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기본적인 건 충족을 하되 어떤 면접관들한테 어떻게 나의 어떤 호감을 전달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나를 어떻게 하면은 더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으로 포장하고 알릴 수 있을지에 좀 포커싱을 맞출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취준생분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 있으면 직무로도 괜찮고요. 아니면 인생을 조금 더 산 선배로도 괜찮고 한 말씀 해주시죠. 아마 그 지금 취업 준비하시느라고 되게 바쁘시고 마음도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멘티들과 이제 그 수업을 좀 하다 보면
이렇게 자존심을 많이 상해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대학생 때는 많이 공모전도 하고 나름 공부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소위 말해서 광탈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이 많이 낮아져서 힘들다고 하소연을 좀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어떻게 대신해 줄 수는 없고 저도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제가 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자존심은 상하더라도 자존감은 잃지 말라. 왜냐하면 자존심은 누가 어떤 사람을 의식하는 나의 마음의 상태라면 자존감은 사실 말 그대로 스스로 내가 맞아요. 나를 높이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좀 다쳐서 힘들다면은 자존감을 높여서 회복을 해야 될 텐데 뭐 예를 들면 하루 나를 잡아서 내가 나 자신한테 아주 맛있는 음식을 사준다든가, 맞아요. 선물 주는 거. 예, 뭐 서점 가서 뭐 책을 읽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존감을 높이면서 이렇게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여러분 칩보코디 해외 영업이라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가고 싶어하는 직무에 우리 송창현 책임님 모셔서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좀 아쉬웠고요. 저도 아쉽네요.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레퓨테이션, 평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직무를 맡으신지 간에 열심히 잘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